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행복연구소의 박용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황장애의 자가극복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황장애의 자가극복 프로그램, 말 그대로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요, 바로 그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첫 시간에 해야 될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분들을 잘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또는 요거는 나랑은 그렇게 잘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네, 나와 관계 있는 증상들이 아니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필요한 분들만 잘 선별을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시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황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로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만화로 된 사례를 보시면서 스스로 평상시 느꼈던 어떤 어려움 또는 고통과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으로 된 사례를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림, 만화로 이제 좀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저한테 왔던 환자 두 분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에 대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사례로 만들어 보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 두 분은 우리 이 프로그램의 마치 주인공처럼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은 이제 치료가 완료된 상태고요. 소위 이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물론 이렇게 지금 강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진행해 나갔던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와 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앞으로도 계속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실제로 상담받는 듯한, 실제로 본인의 사례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생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어떻게 본인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어떤 절차를 밟고 스스로 어떤 숙제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따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절차가 될 것입니다. 먼저 남자분의 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성철 씨가 저한테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30세의 남자분이셨고 영업직에 근무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야근이 좀 많았고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피곤해져 있고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공황장애에 의해서 대중교통 또는 답답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적은 없었고 공황장애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가 많았고 특히 상사와의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스트레스가 최근에 이제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자가용으로, 이분은 나중에도 이제 어떤 자가용과 터널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가용을 처음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뭔가가 가슴이 이제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들이 생기면서 특히 이제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렵고 도망쳐야 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생각까지 느낄 정도의 어떤 가슴 답답함과 숨막힘 그리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느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그림은 이분이 가장 처음에 있었던 공황에 대해서 나타난, 이분이 저한테 나타냈던 그런 상황을 좀 재미있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좀 생생하게 좀 표현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분은 뭔가 자가용을 타고 갈 때 차가 막히는 상황, 특히 터널 같은 데서 답답함을 느끼고 좀 숨이 차고 뭔가가 견디기 어렵고 도망치고 싶은, 또 땀이 많이 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지금 만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살펴보면 처음 증상이 있을 때 갑자기 뭔가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뭔가 증상이 탁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윤성철님은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이 가장 힘든 증상으로 또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증상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한 증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대중교통이라든지 답답한 곳 또는 갑작스럽게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보실까요? 역시나 가슴 답답함과 연결되는 숨찬 증상, 또 땀이 많이 나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모습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속이 굉장히 매슥거리고 토할 것만 같은 느낌, 또는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서 뭔가가 설사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보면은 손발이 굉장히 저리고 좀 떨리는, 이제 힘이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보여주는 윤성철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증상이 여러분들과 비슷하십니까? 잘 한번 본인과 비교를 하면서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좀 이제 좀 만화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어지러우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2인증이라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부르는데요. 뭔가가 좀 약간의 비현실감이라고 할까요? 약간 몽롱한 느낌, 또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한 겁니다. 어지러움과 약간의 비현실감 같은 것들을 좀 느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윤성철님에겐 있었지만, 자,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윤성철님의 예를 지금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듯이 젊은 남자분이었고, 또 스트레스가 최근 많은 상태였고, 갑작스럽게 차에서 증상이 있었고,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이 이제 주된 증상으로 시작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숨막힘과 땀이 많이 나는 증상, 또 소화가 안 되고 토할 것 같은, 또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손발이 저리고 떨리는 느낌, 또 어지럽고 뭔가가 내가 약간 몽롱해지는 듯한 느낌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응급실을 방문했었고, 응급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착실하게 제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황장애를 극복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이분의 이 사례를 일단 증상별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분 한 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윤성철님이라는 남자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젊은 여성분입니다. 만화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외모를 좀 표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대신 저에게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치료했던 것들을 이분들이 치료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물론 이분들에게는 벌써 다 동의를 얻은 상태죠. 어느 정도 좀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사례를 더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지연 씨를 한번 살펴볼까요? 27세의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죠. 역시 공황장애라는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서 30대 정도에서 가장 많이 생겨나는, 물론 50대, 60대에서도 생기는 예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군은 역시나 20, 30대의 젊은 층이다라는 게 여기서 한번 더 드러나고요.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훨씬 더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회사원이셨고, 이분이 최근에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윤성철님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야근도 많았지만 이분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공황으로 당황해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공황이라는 것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예겠죠. 앞에 윤성철님은 굉장히 좀 내성적인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곱씹고 오래 생각하고 이런 분인데, 사실 이지연 씨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지연님은 굉장히 좀 활발한 성격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소심하고 뭔가가 좀 약하고 이런 분이 공황이 온다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좀 완벽주의적이고 좀 강박적인 분들에게 공황이 좀 잘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털털하고 활발한 분에게도 공황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오기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예가 또 되겠죠. 친구 관계도 매우 좋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공황 증상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지연 씨가 가장 처음에 공황이 있었던 상황을 또 만화를 좀 한번 그려본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이제 조금 늦었나 봐요.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아침에 이제 좀 시간이 좀 늦어서 보통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회사는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조금 멀리 있는 회사입니다. 버스 가기엔 늦어서 이제 그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거기서 벌써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겠죠. 그런데 평소에 있지 않은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갑자기 심장이 뛰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느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숨 막히는 것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인데 그게 뭐였냐면 숨이 차다, 숨쉬기가 곤란하다라는 느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연 씨는요, 앞에도 계속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성철 씨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 먼저 오지만 지연 씨는 가장 먼저 예민한 부분은 숨이 찬 겁니다. 호흡이 곤란하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뭔가가 숨쉬기가 답답하다라는 증상부터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지하철에서 꽉 사람 많은 인파에서 가면서 그 내내 살려달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숨이 차고 고생스러웠던 이제 이런 첫 번째 공황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오게 이제 된 것입니다. 지연 씨의 증상을 한번 좀 다시 볼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지연 씨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것부터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건데, 갑자기 숨이 막히네라는 증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제 증상들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숨이 차고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거. 성철 씨에도 그렇고 지연 씨에도 막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경한 분들도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아주 좀 전형적인 공황에 대한 예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여서 성철 씨도 그렇고 지연 씨도 그렇고 조금은 더 전형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연 씨가 이제 이렇게 숨 막히는 것들로 고생을 하는 증상이 있고, 지연 씨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철에서 증상이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답답한 곳에 대해서 이제 지레 겁을 먹고 또 공황 증상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사람이 많은 쇼핑몰 같은 데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지하철 사건 이후로는 사람이 많은 마트에서는 굉장히 또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이렇게 답답해서 고통을 겪는, 만화적으로 지금 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마트 안에서 마치 갇힌 듯이 너무나 좁게 느껴지고 뭐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많은 곳, 또 마트, 또 뭐 강남역이나 명동처럼 사람이 많은 어떤 큰 장소들 이런 데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연 씨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생활이 위축됐겠습니까? 그렇게 친구들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 또 활발하고 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던 분이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려워지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연 씨의 지인분들은, 주위 사람들은 지연 씨가 공황이라든지 뭐가 불안해한다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연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옆에서 뭐 왜 그래, 네 성격에 왜 그러냐 이렇게 그냥
털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잘 이해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현 씨는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중요한데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미리 걱정을 해서 피하게 되는 회피 행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공황이 마치 오지 않았더라도 공황이 오기 전에 올 것이 걱정이 계속되고 어떤 자리가 있어도 공황이 올 것만 같은 자리면 미리 피하고 마는 이제 이런 회피 행동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림이 그런 예입니다. 친구한테 이제 만나자는 얘기가 자꾸 오죠. 평소 같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문자로 요새 바빠서 못 가라고 하고 그냥 굉장히 좌절하는 우울해하는 이런 모습을 그린 거죠. 소위 이제 예기불안이라는 것을 또 회피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행동들이 꼭 오기 때문에 이제 공황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일상생활, 공황이 오기 전에, 공황이 없을 때조차도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주변에서 이해를 잘 안 해줄 때는 좀 외롭고 소외감까지 느끼는 이런 증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현 씨의 예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뭐 계속 나올 예정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려는 거죠. 물론 뭐 교과서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지금 나온 것들이 사실은 그런 기준들입니다. 어떤 이런 느낌이 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앞에 나왔던 성철 씨나 지현 씨의 예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어떤 답답한 곳, 또 지하철, 대중교통, 또 마트 이런 곳에서 뭔가 힘듦을 느낀다. 성철 씨가 겪었던 신체 증상들, 또 지현 씨가 겪었던 신체 증상들, 또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미리 걱정되고 자꾸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뭔가가 소외되고 울적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뭐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몇 가지 사례 안에 중요한 증상들은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기차 또는 비행기 이런 어떤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좀 꺼려지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겪는 이런 증상들이 앞에 사례들이 나왔죠. 또는 복잡한 마트라든지 또는 식당 뭐 이런 곳 또는 폐쇄된 공간 또는 답답한 어떤 곳인데 즉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뭐 극장 같은 곳 뭐 이런 곳에서 고통을 받는 사례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떤 이렇게 답답하고 즉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곳에서 어떤 증상을 느끼는 분들, 어떤 증상들이 있었습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어떤 이런 증상들이 있었죠. 또 어지럽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몸에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도 있었죠. 또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메슥메슥거리면서 또는 설사가 나기도 하는 이런 또 소화기관에 관련된 증상들도 있었죠. 손발이 차고 떨리면서 이런 어떤 저림 또 이런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또 땀이 몸에 많이 나는 어떤 이런 증상들 이것들이 모두 다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에 한 두세 가지,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또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증상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가 만화로 본 이 사례들은 사실은 공황장애로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공황장애의 정확한 진단은 훨씬 복잡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또 그거 이외에도 어떤 또 생각들 또 평상시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어떤 정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분들은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물론 좋지만 공황장애까지 가지는 않을 정도로 경한 분들, 좀 약한 분들, 또 병원에 갈 정도는 조금 애매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비슷한 증상으로 경한 분부터 심한 분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황장애 진단 기준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 또는 답답한 곳, 또 마트 이런 곳에서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 아주 적합한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보실 정도면 아마 스스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셨거나 또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찾아보시다가 오시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는 지인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아마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아마 정보를 접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근데 정말 공황장애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 공황장애가 이렇게 유명해진 시기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이 가장 공황장애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황장애가 유달리 요즘에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예전엔 잘 없던 병이 요즘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는 예전부터 항상 많았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예전부터 항상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자꾸 이렇게 이슈화되는 이유는 연예인들이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뭐 김장훈 씨, 아주 유명한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연예인 분이죠. 뭐 이경규 씨, 이병헌 씨, 김구라 씨, 뭐 이런 또 그밖에 뭐 씨름 선수 이만기 씨도 공황장애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참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공황장애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공황장애라고 하면 이런 편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뭔가 시도를 뭐랄까요, 용기가 없어서 또는 게을러서 야, 너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은 금방 고쳐질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해? 뭐 이런 식의 편견들이 참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외로운 병이기도 합니다. 가족조차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디에다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질환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편견 때문에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외로우셨을지도 모르고 어디에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해를 받지 못해서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뭐 어쨌든 가네요. 참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자, 우리 연예인이 이야기를 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뭐 이경규 씨, 뭐 이병헌 씨, 뭐 이만기 씨, 김장훈 씨, 뭐 용기가 없는 분들입니까? 뭐 유달리 뭐랄까요, 결단을 못 내리고 또 마음을 딱 다잡지 못해서 이렇게 공황장애로 고생을 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용기도 많고 행동을 잘 어떤 일도 행동으로 잘 옮기고 뭐 이런 어떤 열심히 사시는 어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공황장애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면 공황장애 치료라고 쳐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역시나 흔한 이야기가 뭐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하면은 뚝딱 고쳐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한 방에 뚝딱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서 걸린 병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아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방법대로만 하면 또 못 고칠 병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너무나 적고 또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이라든지 시간상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황장애와 비슷한 또는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중교통과 답답한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 또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에서 끊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따라하게 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한 발 한 발 올라올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코치를 해드릴 것입니다.